지금 내란 특검에서 우리 일부에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할 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관련돼서 뭐 방해를 했다 아니면 다른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을 뭐 소규모지만 전담팀을 꾸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이었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도 확인이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12.3 불법 계엄의 날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각각이 심의 표결권을 가지고 그날 들어가서 이제 한 표씩을 던져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가 뭔가 지금 윤석열 쪽하고 내란에 관한 사전 공모를 통해서 이걸 방해한 거 아니냐. 그럼 이거는 단순한 무슨 뭐 공무집행 방해나 무슨 직권남용을 넘어서서 사실상의 내란에 가담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모의 여부는 입증이 공모가 돼야 되겠지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윤석열을 정점으로 해서 김용현은 군을 맡고 이상민은 이제 충안고 후배죠. 이상민은 경찰과 소방을 맡고 그 다음에 군은 이제 막 헬기 띄웠습니다. 국회는 추경호가 맡아가지고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데 동원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추경호의 지위가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 바뀌죠. 그럼 뭐 형량도 높아지고 사실 그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라 개개의 의원들이 이제는 윤석열과 실제로 이제 한 몸으로 묶이는구나. 그게 가장 두려울 것이고 전 이게 왜 가능성이 높다고 보냐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그 이후에 해왔잖아요. 물론 한덕수 최상모 그 권한 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니 국회의원들이 내란범 체포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 관저 앞에 가가지고 내란범을 오히려 몸으로 막아요. 공권력을 막아서고 집회에 가서 40명이 실제로 관저 앞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와서 보면 추경호와 뭔가 그 의원들이 실제 가담자기 때문에 자기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서 관저 앞에 갔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퍼즐이 뒤늦게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황을 보자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장소를 바꾸잖아요. 의총을 뭐 이제 국회로 오라, 또 당사로 와라, 다시 국회로 또 예결위장으로 가라. 예결위장으로 가라. 뭐 이런 식의 계속 장소를 바꾸는데 정작 본인은 국회에 있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정작 본인은 국회에 있었고 또 하나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본회의장에 들어왔는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신동욱 의원이 당시 본회의장에서 포착이 됐었고 표결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뭐 저의 상상이고 추정입니다만 서로 간에 연락을 취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체크하는 그런 수단으로 썼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도 지금 충분히 지금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되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 있을 때 이제 자신의 발언이라든지 그 행위를 조금이라도 그거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게 최소한 반론 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판을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재판을 대비하고 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게 국회 당사로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이제 이게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면 이게 완전 정신이 없는 경황이 없는 거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을 나중에 시인을 했죠. 11시 22분에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고 하면 이제 미리 얘기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했다는 건데 그다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은 그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는 없었다는 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주장인데 아마 특검 부분은 대통령이 그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통화 내역 그리고 그 이후에 나경원 의원하고 또 통화를 하죠. 그 통화 내역에서 무엇인지를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행위와의 연관성을 많이 따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108명이었는데 국회에 들어간 사람이 18명이에요. 그리고 50여 명이 당사에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당사에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당사가 막혀서 못 갔다. 민주당 의원들 조국혁신당 의원들 다 들어갔거든요. 진보당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 빼고는 들어갔어요. 하여튼 딱 집으시네요. 다 들어갔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그냥 50여 명은 그냥 당사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0시 13분부터는 이렇게 헬기가 들어가서 막 TV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TV로 보면서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지금 대통령 의중이 뭘까? 만약에 저렇게 계엄이 되면 이분들은 되면 1980년을 기억하는 분들이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렇죠.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게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은 그럴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0명 정도 의원이 모여 있었다면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액션 플랜을 줬을 거 아니에요. 가자, 그렇죠. 있자, 아니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입니다. 굉장히 우왕좌왕했다고 들었고요. 예. 그 일부는 뭐 의총을 하자. 여기서 의총을 하자. 거기서 당사에서 의총을 하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저기서 지금 해제가 되니 안 되니 안 되니 뭐 그러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그러니까 걸로 그게 저는 전해져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그 오픈된 게 있었습니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톡방. 자, 뭐 계엄입니다. 뭐 지금 의원들 국회로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몇몇 의원들 막 쓰니까 어떤 의원은 이러면 국회 해산되는 겁니까? 뭐 이런 것들이 대화방에 그렇죠. 막 오간단 말이에요. 옛날 박정희 전두환 그걸 그러니까요.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로 조용해지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뭔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내란 특검도 지금 뭔가를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좀 키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지금 추경호의 지금 범죄 혐의 사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은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비상계엄 때 그 계엄 해제를 방해한 예. 근데 죄로 하면은 이제 그 내란죄에 대한 방조 뭐 주요 임무 종사 예. 그다음에 이 사람 골 때린 게 2022년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3월 9일 날 취임하자마자 이제 건진법사 통일교 그리고 통일교 윤모 씨가 또 뭐 윤석열과 독대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하면서 결국은 ODA 자금이라는 걸 예. 기획재정부가 앞서 일부에서 얘기를 하셨던 했죠. 거니까 이게 한 4조 정도까지 이거를 결정한 빨리 게 해주세요. 그런가요? 예, 예, 캄보디아 추경호고. ODA 자. 건이 있을 때 이때 기재부 장관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연결성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23년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 5월 달에 포럼 만들어지고 원희룡 장관이 가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와의 MOU 같은 거 할 때 이 사람이 또 사인했죠. 그렇습니다. 기재부 장관으로서. 차관 예. 공략하겠다 하는 예. 걸 했고 그다음에 또 명태균 게이트에도 연결이 돼요. 어허. 명태균 씨 엊그제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변호사님 이거 말해달라고. 그 작년에 이것도 그 민주당이 공개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예. 명태균 씨와 김태열 소장 간의 녹취록 내용에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추경호가 예. 그 달성 군수인가 하는 사람 20개를 받았다. 그러니까 20억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이제 비상계엄 관련인데 여기에 저는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추경호 당에서 대통령실의 지금 동향을 얼마나 알고 싶었겠어요. 예. 이때. 예. 그러면 윤석열하고도 뭐 통화가 있었다 하지만 추경호 의원 입장에서 대통령실에 윤석열 말고 누구한테 제일 전화하는 게 편했을까요? 국회의원 출신? 비서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 정진석이 하고 저는 통화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정진석이는 당을 너무나 또 잘 알잖아요. 뭐 직전까지. 지금 이제 우리 이병철 변호사의 의심인 거죠. 이 그렇죠. 부분은? 저는 예. 이건 합리적인 이제 저는 의심이다. 예. 그래서 지금 정진석 실장도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한남동 관저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보여줬던 태도들도 의심쩍고 수상한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 지금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신원식도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예. 그리고 안보실장으로 또 갔고. 그러니까 뭐 연락의 라인은 다 그런 쪽으로. 라인이 다 활발하게 움직였을 것이다. 예. 조태용 뭐 이후에 그 국정원장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뭐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 의혹이 생기는 부분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보니까 이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펼쳤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그 윤석열 탄핵 심판, 그러니까 전에 탄핵 소추가 되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진 것 하나 없이 신문 기사 30장 정도를 가지고 탄핵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은 당시에 타당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당내의 인적 청산 관련된 질문에는
3년 뒤 총선으로 넘겨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책임질 게 없고 3년 뒤 총선에서 표로 이제 평가받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떤 의식 구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의 작전이 성공했다면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후보가 됐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진짜 내란당이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딱 꼬집었어요. 이게 저 권영세라는 인물도 그렇고 한동훈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지금 뭐 하는 걸까요? 근데 일단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이제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뭐 권영세 의원이 한참 이제 정치나 뭐 검사다 선배죠. 근데 권영세 의원은 명분이 없는 사람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파워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진짜 없어 보이는 싸움이 이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아사리판, 아수라장, 난장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각자 목소리만 내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하면서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죠. 너 나가, 너 나가. 근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익한 싸움인데 아마 본인들에게는 그 국민의힘 안에서의 기득권 헤게모니를 놓고 상당히 치열하게 전 앞으로 더 다툴 걸로 예상이 되고 결국 그럼 누가 이기느냐? 한동훈 쪽에서는 파워가 없고 이 수가 안 되고 또 거기다가 당대표 경선은 당심이 80%를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당선이 어려워요. 한동훈 전 대표 쪽이. 그러다 보면은 결국 또 친윤 체제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서 이제 한동훈계에는 누리는 건 없는데 이제 책임만 같이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갈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억울해할 수가 있는데 전 억울해할 건 없다. 한동훈이 누굽니까?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고 초대 법무부 장관이고 솔직한 얘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뭐 술 안 먹는 거 빼고는 거의 공통점이 거의 유사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씨가 비대위원장 시켜줬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들끼리 뭐 공범 간에 서로 뭐 이렇게 이해관계가 틀어졌을 뿐이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다 그냥 똑같은 한 통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의 미래가 너무 어둡고 좀 보수의 종말은 이제 곧 현실화 될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근데 권영세 의원은 이거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한덕수 교체 시도를 한 비대위원장 그것도 있지만 윤석열을 영입한 사람이 어쨌든 명시적으로 권영세 의원이 그때 당시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윤석열을 영입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요. 그리고 권영세 의원을 보면 참 그간 게 20년 전에 권영세 의원 2002년도에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장개혁파였고 미래모임 대표로 그때 당시 2003년도에 최병렬 대표 물러나라. 인적 쇄신해야 된다. 그리고 5060 출신들 물러나라라고 했어요. 그때 남원정 그리고 오세훈 이런 분들이 이제 이제 초선 개혁 모임일 때 그때 대표격이 권영세였어요. 권영세 의원이 77학번으로 나이가 연배가 조금 더 있고 하니까 그 형이 이제 우리 대표를 맡아라라고 해서 전당대회도 나가고 굉장히 2006년까지도 굉장히 혁신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당의 개혁 그리고 이제 천막 당사 때도 천막 당사 소장 모임 만들어 가지고 막 하고 활동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바뀌기 시작한 거는 2008년도에 이제 친이 친박 그 와중에서 이제 사무총장이 되고 당의 주류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친박 시절에도 또 이제 사무총장이 되고 이제 중심부로 쭉 접어들었죠. 접어들어서 20년 전에 권영세가 지금 20년 뒤에 권영세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때 최병렬도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누구 보고 자기 기생을 하라고 하냐. 뭐 막무가내로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이게 당의 해당 행위다라고 했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권영세 의원이 20년 뒤에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꼴이 됐는데 사실 권영세 의원이 그 최근까지도 윤석열 정부 초기까지도 기본적으로 합리적이라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합리적이라는 평을 많이 받고 왜냐 윤석열이 워낙 막 나가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초대 통일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통일부 장관. 그 내각 안에서 그나마 이야기가 되는 사람 뭐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말을 그렇게 세게 안 하고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정부가 좀 완곡하게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초기에 몇 번 얘기를 했었죠. 해서 그나마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점점 특히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로는 훨씬 더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그쪽으로만 갔고 지금 한 것 봐도 지금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막 사활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에 비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특검 수사 관련해서는 뭐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뭐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또 내란 특검 얘기 많이 했었고 관련된 수사 속도를 계속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또 시간이 될 때마다 특검 내용들 확인을 할 텐데 요건 좀 짧게 답을 주세요. 네.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네. 이번에 그 최혜병 특검에 소환돼서 나가서 소위 말하는 그 VIP의 경로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작년 7월 국회 운영위에서는 반대되는 얘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국회에서의 위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요? 위증죄보다 내란죄 엮이는 게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걸 세니까. 저울을 놓고 지금 달아본 건가요? 그러니까 국힘 쪽 사람들은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익, 국가, 민주주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 개인의 계산이 뿐이에요. 자신의 이익. 그때는 네. 계산이 그게 맞았지만 지금은 계산이 다 부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김태효 실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김태효는 지금 최상병 특검에 불려갔지만 네. 뭐 경로했다, 그 맞다. 예. 근데 말씀드렸지만 군사 작전에 이 사람 다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도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고 외환죄에도 소환되는 예. 거고. 그러니까 뭐 지금 비교를 해보면 드론 거기도 네, 이제 당연히. 다 관련됐거나 이제 최소한 알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분은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사는 동네 주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우나탕 동지야. 아하. 그래서 윤석열과 굉장히 친한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냥 아예 그냥 뭐 안 보기로 한 거죠. 그리고 말하자면 손절한.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까지도 4월달에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에 왔을 때 예. 꽃다발을 준 사람이 김태효 모친. 실장의 모친이었어요. 엄마였죠. 예. 이게 어머님이 부동산에도 굉장히 밝으시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버시고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부동산이 밝아요? 부동산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김성회인가 하여튼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보기엔 이거 우리 집안 우리 식구 조카 같은 우리 조카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물론 이제 그 94년도에 이제 그 검찰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 아마 같이 근무하거나 이런 건 겹치지는 없을 않았겠네요. 겹치지 예.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래서 많이 이렇게 끌어줬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손절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 이번에 재구속영장 발부를 딱 보고 이제, 판단했다. 예, 예. 완전히 그냥 쌩 까는 거지. 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한 사람 빈다 싶으시죠? 예, 신인규 변호사는 지금 일정이 비가 시간 있어서, 있으면 제가 예. 한 30초만.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좀 이따 우리 더 괜찮아요. 길게 얘기할 거예요. 네, 안 네. 바쁘시죠? 네, 네. 예, 괜찮아요. 신인규 변호사 간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예.